저는 사실 이번 이제 연구 주제를 프리젠티즘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한 이제 용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여기 아파도 출근하는 노동자들이라는 것이 사실 이 프리젠티즘이라는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매번 아파도 출근하는 사람들, 아파도 출근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로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지고 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통 학계에서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프리젠티즘이라는 용어를 아파도 출근하는 현상으로 이제 대신해서 무리할 수도 있지만 이 용어를 이제 사용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젠티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용어는 좀 생소하지만, 그러니까 프리젠트라는 거는 온다라는 거거든요. 출석한다라는 거고, 프리젠티즘이라고 붙어서 출석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 요즘에 이제 조직이나 그러니까 노동조직 혹은 그 산업안전보건 쪽의 연구에서는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로 새로 연구가 활발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프리젠티즘이라는 건 실제로 몸이 아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가를 내지 않고 직장에 출근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질병 프리젠티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불안정성의 증가 때문에 지난 25년간 전 세계적으로 아플 때 병가를 내고 쉬는 비율을 감소하고, 이걸 이제 병가, 앱센티즘이라고 반대말로 하는데요. 그것은 감소를 하고 쉬지를 않고 계속 아파도 일을 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젠티즘은 왜 문제이냐? 보통은 지금까지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악화시켜서 아파도 직장에 계속 나가서 일을 하니까요. 미래의 직업적 전망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통 결근을 하면은 그날 일을 못하니까 이제 조직적으로 손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업무는 아픈데도 가서 생산성 떨어지는데 계속 일을 함으로써 있는 간접 비용이 결근으로 인한 손해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연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프리젠티즘 자체가 조직적으로도 비용을 발생시키는 아주 손해가 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 문화 자체에도 악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아파도 공부하고 아파도 일하고 이런 걸 굉장히 미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표시내지 말고 일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데, 아파도 일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확산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나의 아플 권리, 쉴 권리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프리젠티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리젠티즘에 대한 연구가 조금 아직은 이제 활발해지지 않아서 좀 익숙하지가 않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프리젠티즘이 이제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어 왔냐 하면은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업별, 예를 들면 보건의료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직업군에 따라서 연구가 좀 되어 왔지만, 고용 형태라든지 전반적인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기를 하지 않아 왔다라는 측면에서 이 프리젠티즘 연구가 앞으로 더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왜 아파도 출근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사실 이 프리젠티즘 이론은 아직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증 연구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장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 보존 이론이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직장에서의 근무 조건 자체가 자기가 결근했을 때 나중에 자기한테 어떤 손실을 가져온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회사에 출근한다는 거죠, 아파도. 예를 들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의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프리젠티즘 설명하는데 굉장히 적합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워라밸이 어려운 그런 직장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아파도 쉬지 않고 일을 함으로써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막아보자. 이런 이제 의도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 노동시간 압박이 크고 직장 만족도가 낮고 동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수록 아파도 일을 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 불안정성이 클수록 내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해야 나중에 재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직장의 복지 수준이 현재 낮을수록 이게 나중에 나한테 그 어떤 이런 것들을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의 자원을 손실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프리젠티즘이 나타난다. 이런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반대의 설명인데요. 효율 임금 이론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프리젠티즘을 설명을 하는 쪽에서는 자원 보존 이론과 반대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프리젠티즘 설명합니다. 즉 직급이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수록 프리젠티즘의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직급과 임금의 유인이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몰입도를 높인다. 라는 것이 이제 효율 임금 이론이고, 이것을 프리젠티즘에 적용을 하면은 높은 직급을 가진 경우나 임금을 많이 받는 경우 업무 책임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이제 아파도 직장에 출근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사실 정반대의 현상, 그러니까 그 그룹들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프리젠티즘은 여기 조직의 특성, 업무의 특성, 고용의 특성과 관련된 약간 좀 구조적인 배경적인 요소들에서는 자원보존 이론이 설명을 잘 하고 있고요. 즉 시간 압박, 휴가제도 불확실성, 워라밸이 어려운 직장, 고용 불안정 이런 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자원보존 이론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조직 내 지위와 관련된 개인들의 특성은 효율임금 이론의 측면에서 설명이 잘 된다. 이렇게 여태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그 발표하는 내용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효과가 혼합돼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실 프리젠티즘은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급이 높고 임금이 좀 높다고 해서 그 임금 노동자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번에 코로나의 확산이 다른 질병과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코로나 프리젠티즘, 저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코로나 프리젠티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즉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업무를 지속한 경우, 이것을 이제 제가 임시적으로,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한 프리젠티즘에 대한 연구는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조사가 이 연구를 좀 시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희망찬 기대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코로나 프리젠티즘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코로나의 특성을 보시면 전 사회적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도 앞에 황선홍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코로나 감염의 경우 감염 상황을 숨기기 어렵고 방역 지침에 의해서 7일간 격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걸렸다고 저희가 확신을 하더라도 검사를 받거나 이것을 보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업무를 지속할지 이런 것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갖고 온 산업 구조별 고용 조건,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질병 프리젠티즘과는 뭐가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확진된 노동자들의 프리젠티즘의 어떤 양상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세 가지 프리젠티즘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질병 프리젠티즘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이 있을 때 라고 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프리젠티즘 저희가 연구에서 쓰는 그런 일반적인 경미한 아픔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코로나 증상에 가깝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 코로나 프리젠티즘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 일반적인 질병 프리젠티즘에 좀 가까운 개념으로 이것을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프리젠티즘은 코로나 확진을 받고 나서 계속 일을 한 경우. 그래서 질문은 귀하는 코로나19 양성 반응 확인을 일주일간 직장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서 출근했다, 아니면 혹은 집에서 일했다 하면 프리젠티즘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젠티즘이 아닌 걸로.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이제 PCR 프리젠티즘 같은 경우에는 검사 후 결과 확인 전, 그러니까 3, 4일 정도 걸리는 거죠. 그 동안에 일을 했는지 이걸 이제 조사한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프리젠티즘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는 여성과 남성, 이게 그러니까 프리젠티즘 연구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성들에게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프리젠티즘 자체가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이제 질병 프리젠티즘에 가까운 것이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이런 양상, 즉 여성들이 아프면 남성들보다 출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현상이고요.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근무 조건이 남성분들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고, 특히 자녀, 가족 관련 사정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 자기가 병가를 안 쓰고 아껴둔다는 거죠. 이런 경향이 더 크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프리젠티즘, 여기 가운데 보시면 코로나 프리젠티즘은 정반대,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정반대의 경우로 이제 뒤집혀져서 나타나는데요. 그 PCR 프리젠티즘도 코로나 프리젠티즘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경우에 확진이 됐을 때 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 성별 차이 다음으로 확실한, 그러니까 그 연구들이 확실하게 그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좋은 건강 상태와 건강이 나쁜 상태별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그 질병 프리젠티즘의 경우에 일반적인 질병 프리젠티즘에 가까운 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경미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후에 이 질병이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당장 병가를 내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대체적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질병들이 대체 그 경미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코로나 프리젠티즘의 경우에는 이것이 또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인데요. 이게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의 그 연구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배치를 한 것은, 이전에 프리젠티즘에 대한 연구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혼합된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들은,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사실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간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질병 프리젠티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반대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프리젠티즘 경향이 더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측정하는 그 어떤 측정 도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규직의 경우에 비정규직보다 프리젠티즘을 더 많이 보여요. 질병 프리젠티즘에 대해서도. 그런데 코로나 프리젠티즘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정규직에서 뭐 그 프리젠티즘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 비율을 보시면요, 이 비율 자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의 경우에 코로나 프리젠티즘이 일반 질병 프리젠티즘보다 훨씬 더 이게 이제 심화된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잠깐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프리젠티즘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특고를 따로 이제 떼어서 보면은 사실 확실히 프리젠티즘이, 그러니까 아파도 일을 하는 경우에 자신이 이제 자신의 사업이라고 하는 1인자 영업의 경우도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향이 사실 나누어서 나타나는 것을 살짝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무직과 비사무직도 그 결과에 대한 그 연구가 조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정규직, 비정규직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일반 질병 프리젠티즘은 사무직에서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코로나 프리젠티즘의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비정규직의 2배가 나타남으로써 이 경향이 좀 심화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직의 경우에는 질병 프리젠티즘이 사무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코로나 프리젠티즘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차이가 더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여성, 남성, 그리고 건강 상태,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비사무직 이런 경우에서 왜 더 좋은 노동 조건, 말하자면 좀 유리한 노동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프리젠티즘이 일관되게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 한국 노동 패널을 이용해서 이런 그 2019년에서 20년 사이 직업별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이전 시기인 이 사이,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지위 변화를 보면은, 고용 상태에서 고용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기술직, 관리자, 전문가, 자영업, 즉 무슨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 의사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 사무직 순으로 놓고 일반 서비스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위를 변화를 했냐? 실업으로 변화한 비율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사실 고용에서 실업 상태로 뭐 이렇게 변화한 부분도 여기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이 고용에서 바로 비경할, 즉 고용 상태에 있다가 뭐 실망 실업이라든지 구직단령, 경제노동자, 취업준비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비경활 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서비스 노동자들이 거의 15%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업별 성별 구성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일반 서비스직과 이제 사회문화직 종사자, 즉 뭐 유치원이나 교수,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여성이 압도적으로 이제 높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질병 프리즘과 달리 코로나 프리젠티즘의 경우 어떤 그 특성이 있느냐? 불안정한 노동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프리젠티즘이 덜 나타난다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비정규직, 비사무직보다 남성 정규직, 사무직에서 프리젠티즘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 비정규직,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확진이 되면은 업무를 지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다는 의미고요. 이들에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은 업무의 지속 불가능성을 뜻하는 것이 많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등의 대안적 업무 방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직장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결론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의 경우에 일을 안 하고 쉬는, 그러니까 보통은 프리젠티즘은 자신의 자율성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만 일을 해야겠다. 나중에 뭐 어떤 것을 위해서. 그러나 코로나 확진의 경우에는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쉬는 상황일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프리젠티즘의 또 다른 측면, 아까 이제 효율 임금 이론의 관점에 설명하는 코로나 프리젠티즘 역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상위 관리자일수록, 그 다음에 그 규모가 클수록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요. 고임금 노동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 비교했을 때도 그 프리젠티즘 그 경향들이 확실히 더 강화가 돼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는 그 황선우 교수님은 번역을 안 해주셨지만 전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차별하지 않았지만 일터는 차별했다. 이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아까 그 프리젠티즘에서 일을 하러 나간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그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픈데도 왜 그럼 일을 하러 나갔냐라고 물어봤는데 저희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봤어요. 잦은 이유, 업무 관련 이유, 그다음에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잦은 이유는 내가 무료하게 쉬기만 하는 거 싫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일 맡으면 내가 일의 성과가 떨어지니까 내가 그냥 하는 게 낫다라는 좀 자진적인 이유고요. 업무 관련 이유는 업무 부담이 나중에 늘어날까봐, 혹은 쉴 수 없는 일인데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이런 이유가 있고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은 눈치가 보인다거나 소득이 준다거나 나중에 그런 뭐 불이익이 걱정이 돼요. 이런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코로나 그러니까 프리젠티즘에 있어서는 좀 복합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만 이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된 그런 불이익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정규직의 경우와 비정규직의 경우 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의 측면에서 굉장히 확실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하러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27% 가까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R 검사,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한 이유에서도 일관되게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직장을 나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의 경우에 이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요. 질병 프리젠티즘은 또 이렇게 약간 결이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 비사무직의 경우에도 이건 그래프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제가 그려봤는데 비사무직의 경우에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와 사원급, 일반 사원에 대한 것을 조사했을 때도 불이익의 두려움이 확실히 이제 아픈데도 직장에 나가는 그런 것을 높여주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리한 노동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프리젠티즘 양상은 좀 아까도 보셨지만 좀 복합적이지만 코로나 확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이유는 굉장히 일관된 양상을 보입니다. 즉 여성 비정규직, 비사무직, 일반 사원급은 남성 정규직, 사무직, 관리직에 비해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장에 출근을 했다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감염으로 쉬는 동안에도 업무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 또 많았는데요. 보면은 여기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없다는 사람들 비율도 높았지만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이렇게 이것을 합쳐서 상당한 업무를 요구받았다라든지 출근을 요구받았다라는 것은 합쳐서 봤을 때 비정규직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일터에서 경험한 불이익은 아까 그 황선홍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걸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임금 감소, 퇴사 권고 모두 비정규직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뭐 보수 처리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제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만 이제 보여주셨지만 PCR 검사에도 출근하지 않는 동안에 보수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코로나 유사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보수 처리했느냐라는 것까지 제가 같이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거의 비정규직에서 무급 휴가, 비정규직에서 무급 휴가 이 비율이 확실히 이제 높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돌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고용 형태별 가족 확진 돌봄 방식 역시 무급, 그러니까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무급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사실 남녀 간의 차이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코로나 프리젠티즘이 일반적 질병 프리젠티즘과 반대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특이성 때문이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즉, 코로나 확진되면 업무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율성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일주일간의 격리 기간이 업무의 지속 불가능성을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프리젠티즘의 특성이 있고요. 특히 재택근무 같은 대안적 업무 방식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할 수가 없으면 그냥 그 노동시장에서 탈락돼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시장, 즉 서비스 노동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감염 자체로 업무 중단이 이루어지고 비경화 상태가 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에 안 하고 쉬는 일반적 프리젠티즘의 어떤 성격보다는 못해서 쉬는 프리젠티즘 성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동안에 집에 머무른 자녀들에 대한 돌봄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 확진을 했다 혹은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 기회에 애들 집에서 보고 쉬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자주 생기는 거죠. 종합적으로 코로나 감염병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주면서 질병 프리젠티즘의 양상도 변화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즉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프리젠티즘이다.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적 특성, 이것이 아까 프리젠티즘을 결정하는 요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프리젠티즘은 사회의 전반적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가 크게 변하면서 이것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노동 조건의 감염자들은 노동시장에서 탈락되거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이제 심하다는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들은 고용, 지위, 성별, 직업, 직급에 따라서 일터에서의 차별적 상황에 노출이 되는데 이런 이제 업무 중단 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를 지속해야 되는 이런 경향들은 정규직, 남성, 사무직, 관리직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크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업무 요구 역시 차별이 나타나서 비정규직의 경우에 무리한 일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